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이번 프로모션에 부킹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꺼번에 부킹비 송금이 몰리셔서 계약금 송금을 위해서 제가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주말에도 굉장히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단한 내용으로 짧게 방송을 할까 합니다. 물론 간단한 내용이지만 평소 여러분들이 상담 시에 매우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는 세금이나 세율 등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상담받으신 분들은 전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면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방콕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직계 가족의 상속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속받을 가족이 태국에 오셔서 관계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에 대해서 한국에서부터 분쟁이 있는 경우는 말 안 해도 매우 곤란하겠죠. 다음으로 상속을 받을 분이 태국에 오신다고 해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태국 법도 모르고 태국 말도 모르기 때문이죠. 영어를 좀 한다고 한들 공무원과 같은 상대편이 잘 못할 수도 있고요. 전문 용어가 많아서 제대로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태국 생활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요. 관공서에 가는 일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공무원 사회가 건의적이고 일 처리도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무실 주소를 이전한 적이 있는데 관공서 일만 꼬박 이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관공서의 일들을 브로커들에게 대부분 시키게 됩니다. 태국에서는. 즉 이런 경우에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은 들판에 버려진 양과 같기 때문에 호구 잡히기가 굉장히 쉽겠죠. 따라서 구글링으로 태국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고 또 어찌어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고 합시다. 이때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수입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결국 이래저래 괴로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수입료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 유언장을 공증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했을 때 또 앞에 같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요. 수입료 물어보면 가지각색입니다. 바가지 씌우려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얼마나 이게 옳은지 틀렸는지도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에 방문을 하시면 옵션 선택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전부 다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걸 해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옵션 사항으로 해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직접 찾았을 때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유언장을 미리 공증받아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증여입니다. 자, 자신의 자금으로 아들 이름으로 사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태국에 와서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을 보내려면 자기 자본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 계좌로 다른 이 명의의 콘도를 사는 것은 태국에서는 송금 형식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낼 때는 신고를 한 다음에 허가를 받고 돈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소유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의자가 바뀌어져 있으면 들키게 되겠죠. 이것은 한국에서 자기 명의로 산 후에 태국에서 증여를 해도 사실상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한 매도를 하게 되면 한국의 법 체계상 일정 기한이 있습니다. 일정 기한 내 양도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상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국내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일 때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태국에서 계속 사시는 분이 태국에 사는 아들에게 물려주면 상관이 없죠. 한국 국적이지만 미국에 계속 사시는 분이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다. 미국에 예를 들어서 영주권자다. 이 경우는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 간은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버지가 내야만 증여가 됩니다. 다만 태국에서 콘도를 사는 법이 해외에서 외환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이 아닌 제3국의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서 돈을 보내는 게 미국처럼 자유롭다라고 하면 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굳이 세금을 내려고 신고하실 분이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은 유언장을 공증해 놓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여는 한국의 송금 과정상 증여세를 내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모션에 투자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은 빠르게 상담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망설이시는 시간에 다른 분들이 좋은 유닛 다 가져갑니다. 자, 이상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